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오버스탁 쇼트 스퀴즈, 이 오버스탁이 이 전자 디지털 배당금을 발행해서 2020년 5월인가요? 그때 이제 쇼트 스퀴즈를 냈었는데 디지털 배당금을 내면서 공매도 세력들을 강제로 갚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그 게임스탑이 이제 라인 코엔이 그걸 보고 그거를 이제 현재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공매도들에게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공매도를 친 그런 주식들을 다시 돌려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으로 슈스퀴즈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테슬라 또 스퀴즈에 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주식 분할을 하면서 이제 스퀴즈가 일어났고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뭐 일단 메인이 요게 두 개인데, 왜냐면 이제 오버스탁이 지금 그렇게 디지털 배당금으로 이렇게 스퀴즈를 낸 거와 지금 현재 게임스탑이 준비 중인 거와 같은 일치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개를 메인으로 좀 중점적으로 두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 오버스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왜 오버스탁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타겟이 됐는지 일단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버스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 그리고 왜 공매도 세력들에게 그렇게 질타를 받으면서 쇼팅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아마존은 뭡니까? 아마존이 가장 이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또 큰 것 중에 하나죠. 하여튼 일단은 북미에서 엄청 큰 회사고 제일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유럽에서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간 이제 미국의 특히 북미에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이커머스로 아주 잘 되고 이제 아주 큰 회사인데, 오버스탁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커머스인데, 얘네들은 뭐 아마존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거 다 파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가구를 중점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furniture sales, 뭐 이제 러그도 이제 팔고요. 이제 밑에 까는 그런 카페트 같은 거, 그래서 이런 하여튼 이런 가정용품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팝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침대도 팔고 해서 이런 걸 다 파는데,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들에게 질타를 받은 게, 저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조사를 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오버스탁 CEO와 그 R from Boston이라는 그 예전에 그 equity 트레이더였습니다. 그 이제 월가에서 그렇게 트레이드를 했었다 하는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오버스탁 CEO와. 그래서 그걸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하여튼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마존의 이게 힘이 워낙 강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이나 그런 또 공매도 세력들이 또 뭔가 아마존 그 사장, 그 베이조 그 사람이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아마존이랑 좀 비슷하게 하는 그런 회사들을 공매도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불법으로 이게 공매도를 또 이렇게 네이키 쇼링이죠. 이제 합성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없는 주식을 또 빌려서 그냥 막 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주가를 내리면서 회사가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뱅크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금 행위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게임스탑도 마찬가지고 AMC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오버스탁 일단 타겟팅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그 CEO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지금 뭐 5년, 6년, 8년 막 몇 년 동안 이거를 봐가면서 싸웠고, LCC와도 이렇게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공매도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많이 표출했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 중에서 그러면서 몇 년이 그렇게 자기가 조사를 하고 발견한 끝에 마침내 디지털화 배당금으로 이렇게 토크나이즈된, 그죠? 디지털 토크나이즈된 그거 갖고 공매도들을 압살시키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법으로 통과했고요. 재판까지 갔지만,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오버스탁 사장과 오버스탁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하여튼 작년 말인가, 하여튼 최근입니다. 그 고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법적으로 다 잘 처리가 돼서 이제 오버스탁 CEO가 이겼습니다. 예, 합법적으로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잘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깔끔하게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게임스탑도 그걸 준비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막 NFT 시장을 그냥 진짜 슈 스퀴즈를 내려고 그냥 NFT를 쓴 게 아니고, 실제로 NFT 시장을 지금 이 사람들은 게임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순순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또 공매도 세력들에게 또 뭐 워낙 큰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돈 떼어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오버스탁이 사장이 또 그랬어요. 예, 아마존이 아마 이렇게 그런 세력들과 함께 자기네들을 이렇게 타겟을 삼아서 이렇게 없애려고 경쟁자에서 없애려고 그렇게 공매도를 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커머스 회사였고 아마존과 비슷한 사업을 했었다. 그리고 타겟이 됐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스탁이 왜 공매도 세력들에게 이게 타겟이 됐나?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이커머스 대표적인 회사였고 오버스탁도 이커머스 기업이자 아마존의 경쟁 상대였다. 아마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살아남고자 공매도 세력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버스탁 CEO도 인터뷰에서 분명 아마존과 공매도 세력들과 자기네 회사를 공매도 합성 주식들로 공격해 회사를 경쟁 상대에서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언급을 살짝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오버스탁을 뭐 어떻게 쇼스퀴즈를 냈는데? 라고 아주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오버스탁이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을 쇼트 스퀴즈를 냈나 하고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27일 날 요때 이 배당금을 이슈를 했는데 오버스탁이 then distributed 배당금을 이제 디스트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배당금을 이렇게 냈는데 shares through its transfer agent. 자, 트랜스퍼 에이전트를 썼다고 합니다. 자, 어디야? 컴퓨터 시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 뭐 제가 이제 이 게임스탑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컴퓨터 시어 이 트랜스퍼 에이전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뭐 제 구독자분들 다 아실 테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어가 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 시어가 뭐냐면 이 트랜스퍼 에이전트인데 브로커 있죠. 제가 뭐 주식을 사거나 보통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기관 투자자 됐으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보시면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살 때 그 브로커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 회사의 지분으로 삽니다. 그죠? 그 브로커는 우리가 산 주식을 마켓 메이커한테 넘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많이 좀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ere's subtle differences, but the common denominator is that the IOUs are not sincere IOUs. 이거 만들어진 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요거가 이제 보시면 this presentation created 이제 2006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요. Launch the popular market reform the movement overstock. 이제 아까 또 오버스탁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패트릭 아까 그 오버스탁의 CEO 그 패트릭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 illegal naked short selling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 비디오가 프레젠테이션에 언급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의 루트,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다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셨다는 게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할머니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5년 때 나온 얘기가 같은데 이제 2005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naked short selling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니까 무차입 공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없는데 보통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려면 이 브로커에서 이 브로커한테 주식을 빌려댑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이면 게임스탑 주식 얼마 있어? 그거 나 빌려줘. 그래서 이제 얼마나 돈을 주고 브로커한테 이제 피를 주죠. 그렇게 해서도 브로커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한테 빌려주고 얘는 또 돈을 벌고 해서 공매도를 치는데 이 naked short selling이 뭐냐?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굳이 내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주식을 그냥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언급이 실제로 이번 다큐멘터리 이 게이밍 월스트리트에서도 실제로 누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 월가에서 일했던 그분이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저번 달에 한번 이제 게이밍 월스트리트 이게 나왔을 때 실제로 제가 찍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카피라이트 이슈 때문에 제가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끝에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it's not just one firm, two firms, three firms. It's all the firms that commit capital. 주가도 조정하고요. Related with naked short selling, which are basically phantom shares. 이분이 이제 예전에 월가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자, 실제로 자기가 naked short selling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고 그리고 그것도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언급을 하셨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게임스탑이 그냥 단순히 회사
그리고 단순히 개인만 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개인 투자자가 왜 이렇게 많이 몰렸나 이런 얘기를 궁금하시는데 게임스탑의 그런 미래 방향성도 있겠지만은 뭐 NFT 시장이라든지 그 라인 코인이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시장의 방향성도 있겠지만은 제일 정말 또 큰 거는 아무래도 이 게임스탑이 이 무차익 공매도가 엄청 많이 쳐져 있고 예전에 그 작년 1월 말 초에 이 short interest 공매도 이자율이 예전에 테슬라가 막 10% 갖고도 뭐 스퀴즈가 났다고 하고 뭐 volkswagen 스퀴즈도 2008년 때 난 것도 뭐 10% 갖고 났다고 했는데 10% 20% 게임스탑은 공매도 이자율이 140% 120%가 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까발리게 된 겁니다. 이 실제 월가의 불법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그런 거에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까버릴 거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보상 다 받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렇게 싸우는데 하여튼 이제 네이켓 숏셀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까발리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더 커질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Basically, phantom shares. You're selling something that ultimately you don't know exists.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 대로 you're selling something. 너는 지금 뭔가를 파는데 you don't know that it exists. 그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불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번에 테슬라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테슬라도 엄청나게 이 숏셀러들에게 공격을 받았었고 예전에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숏셀링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숏셀링 should be illegal. 숏셀링 이 공매도는 불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사장이 작년 이렇게 스퀴즈 막 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게임스토크라는 말도 언급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가격을 푸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도 너는 그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못 판다. 그리고 너도 차가 없으면 못 판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없는 건 못 파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어떻게 너가 주식이 없는데 파냐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스캠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일론 머스크도 이 지금 공매도에 관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인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식이 없이 이렇게 네이켓 숏셀링을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illegally naked short sold stocks every day. Every day.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영상과 같이 매일같이 쳤다고 아주 매일과 같이 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illegal naked short selling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브로커가 가짜 어음을 줍니다. IOU를 주고 그 이제 실제 주식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DTCC한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DTCC 여기서 DTCC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넘어가는 거는 더 크게 봤을 때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애플 TV에서 나온 그 영상 중에 제가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분이 만든 프레젠테이션은 DTCC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클리어링 하우스 약간 그런 커맨드 센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개인이 이렇게 투자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가 개인한테 IOU를 주죠. 이제 어음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주식은 실제 주식을 안 주고 일단은 너한테 어음을 줄게. 나중에 그 실제 주식은 돌려줄게. 아니면 언제 돌려줄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줄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브로커가 그 이제 여러분이 샀던 그 주식을 어디로 넘겨요? 마켓 메이커, 시타델, 공매도 세력한테 넘깁니다. 그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해요? 다크풀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 다크풀 안에 다 이렇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다크풀 MEMX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켓 메이커이자 이 공매도 세력인 시타델이 이 다크풀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주가를 조작하고 가격을 누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왑도 있죠. 이 스왑으로도 이 주식을 숨기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빌황도 그렇게 스왑을 써가지고 그렇게 레버리지 엄청나게 때리고 이 스왑을 써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숨기고 막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보는 이 공매도 이자율, 이 short interest는 게임스탑과 AMC 둘 다 비슷합니다. 지금 20%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럼 작년 1월보다 줄었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다크풀 트레이딩 안에서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주가를 누르는지 실제 가격은 이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테릭 합성 주식 그리고 스왑
를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레버리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실제 가격은 현재 많이 눌려 있고 그 공매도 이자율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커풀 트레이딩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저번 달 3월 달 말에 이제 가격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가마 스퀴즈가 나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주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분이 이걸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이 이제 아침부터 182불이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MEMX라는 이 익스체인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익스체인지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죠. 근데 이 MEMX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볼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예요? 7,000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멈췄는데 이 MEMX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뭔지 그걸 알아내는데 MEMX가 뭐냐? 이제 그거를 찾아보니까 MEMX는 멤버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2019년에 차려진 거고 그리고 이 창업 멤버들이 9개 은행들과 펌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메이커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시타델, 방금 보여드렸듯이 시타델,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TD, 벌추 다 공매도 세력입니다. 벌추도 시타델도 공매도 세력이고요. 그리고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찰스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들과 공매도 세력들, 마켓메이커들이 쓰는 다커풀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주가를 조종하고 주가를 누르고 막 그런 별 쇼를 다 하는 그런 익스체인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커풀이라고 합니다. 다커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금 보신 그 MEMX가 다커풀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돌리면서 주가를 조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매도 세력에 관해서 그렇게 뭐 어떻게 이게 다커풀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이키 숏셀링이 뭐고 합성 주식으로 어떻게 공매도를 치는지 실제로 그 전에 금융사에서 월가에서 일했던 그분이 언급한 무차익 공매도죠. 네이키 숏셀링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그게 현재 게임스탑이 타겟이 됐었고 그게 오랫동안 지금 현재 재작년 막 이렇게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오랫동안 이 지금 오버스탁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 눌려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눌려 있지만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MEMX 보셨죠? 7,000불. 하여튼 그 정도나 아니면 그 정도보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다시피 지금 현재 오버스탁이 컴퓨터 쉐어를 사용해서 트랜스퍼 에이전시 컴퓨터 쉐어를 사용해서 배당권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게임스탑 전문 채널이죠. 슈퍼스톤크. 그래서 이렇게 슈퍼스톤크라는 이 레딧 전용 게임스탑 전용인데 여기서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네 주식을 이제 브로커죠. 아까 브로커에서 이제 아까 그 할머니가 그 브로커한테 아까 IOU를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셨는데요. 그렇게 브로커가 공매도 세력들에게 마켓 메이커들에게 자기네 주식을 계속 그렇게 넘기죠. 그러면서 돈 받고 브로커에서 넘겨받은 공매도 세력들은 또 그거를 공매도로 계속 치고요. 그리고 또 가짜로 합성 주식 발송해서 계속 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자기네 브로커에서 이 게임스탑 주식을 다 떼옵니다. 이렇게 그게 트랜스퍼 에이전시다. 말 그대로 트랜스퍼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시는 그냥 말 그대로 브로커에서 떼온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기관들도 이 트랜스퍼 에이전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배당금을 내고 현재 게임스탑이 저번 리포트 때 저번에 실제 실적 발표 때 이 디렉트 레지스터 쉐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양도 한 10%가 되는데 하여튼 정말 그것도 엄청 큰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게임스탑을 샀는데 게임스탑의 지금 현재 10%가 이 개인이 디렉트 레지스터 쉐어를 한 겁니다. 저번 쿼터 때만. 그래서 이번 쿼터 때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보이다시피 사람들이 계속 디렉트 레지스터 쉐어를 컴퓨터 쉐어를 지금 브로커에서 띄워가서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매도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 SEC에서 전에 일했던 그분도 언급을 합니다. 예, 이번 연도 5월 5일날 올렸던 트위터고요. 그거를 제가 스크린샷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mer SEC에서 일하셨던 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Direct Register Share를 해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Direct Register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브로커가 너의 주식을 빌려줄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브로커가 어음을 들이고 이제 주식을 떼오는데 더 이상 그 주식을 브로커가 주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주식을 옮겼고 트랜스퍼를 했고 이제 그거는 본인의 이름에 등록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주식은 컴퓨터 쉐어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그 주식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Direct Register Share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Share cannot be borrowed, 그 주식은 빌릴 수가 없다 by short seller, 공매도 세력들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apes are doing this, 현재 이 GameStop 투자자들, 이런 ape들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SEC 예전에 일했던 분이. 자, 그래서 지금 컴퓨터 쉐어와 지금 현재 게임스탑 그리고 오버스탁도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오버스탁이 디지털 배당금으로 발행 후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숏커버링을 한다는 보장은 있냐? 자, 이런 게 정말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t's a complex situation. 아주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figure out the best course of action.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가장 상황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케팅 스트래티지 TD뱅크에 있는 사람, 아까 이 TDMS 트레이드도 아까 다크풀 트레이딩 그 은행 그 기관 중에 하나였죠. As for the rally, he said, if you are short the stock, 만약에 네가 주식을 공매도를 치고 있다면, how are you going to deliver crypto? 자, 이게 질문입니다. 너가 이제 전자화폐로 이제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금을 그럼 어떻게 전달해 줄 건데, 이겁니다. 커버를 해야 되겠는데 You have no way of delivering it. 그 배당금을 딜리버를 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You're like, okay, well, I have no choice to cover, but I have to cover this stock because I can't deliver the dividend. 자, 이제는 내가 그 주식을 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배당금을 내가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디지털 배당금을 절대 넘겨줄 수 없기에 주식을 커버를 무조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 배당금이 발표한 4월 27일 이후간 5개월 동안 랠리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게임스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6월 2일 날 게임스탑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5일 날짜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를 이제 아마 6월 2일 날 이제 다 세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당금과 주식 분할을 할 건지 아마 거기서 이제 나오겠죠. 어쨌든 간 그 배당금은 오버스탁이 발표하고 나서 2020년 4월 27일 이후 5개월 동안 1200%가 올랐다고 합니다. 오버스탁이 얼마나 공매도가 쳐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아주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때 2020년 때 아주 타이밍도 정확해요. 아주 제대로 그 주식이 다 이제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다 폭락을 한 상태인데 그때 아주 제대로 타겟점을 잡고 그 주가를 다 끌어올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장이 2022년에 지금 현재 장이 미국 페드에서도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려서 지금 0.5% 또 올렸기 때문에 지금 1%인데 하여튼 지금 금리 때문에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게임스탑이 잘 진행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가가 3월 달 때 한번 쫙 오르다가 100% 오르고 그게 다 빠졌죠. 그걸 또 다시 저번 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월 달에 이렇게 랠리를 해서 이렇게 100% 이상 올랐습니다. 142% 올랐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다 뺐고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기준에 어떤 발표를 할지 하여튼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지금 3개월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게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터지면서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하여튼 모든 그 현재 에입들 게임스탑 주주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버스탁에 대해서 지금 다 알아봤고요. 어떻게 이제 디지털 배당금을 사용해서 컴퓨터 쉘을 사용한 디지털 배당금을 사용해서 이 오버스탁이 어떻게 숏스퀴즈가 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그것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게임스탑은 현재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중이고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도 DRS를 하면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02년 월드컵 같은 한국의 그런 아주 진짜 이 개인들이 아주 똘똘히 뭉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게임스탑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배당금의 기대의 시작입니다. 그때 실제로 이 파일링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게임스탑 파일링이고요. 게임스탑이 이제 2021년 4월 13일 기준으로 2164억 달러를 리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갚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It was due 2023. 내년, 지금 현재 2022년인데 내년 2023년까지 3년 4월 말일까지 갚아도 될 그 빚을 이미 2021년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자, 그 뜻은 뭐였냐? 이미 게임스탑은 2023년에 갚아야 할 빚을 4월 30일 작년에 이미 갚아버렸어요. 자, 배당금을 발행하려면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금에 대한 기대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게임스탑 실제 파일링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SEC죠.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SEC Form 8K입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이 2022년 3월 1일 날 배당금으로 통한 주식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 March 31st 2022년 게임스탑은 단순히 배당금으로 오버스탁처럼 같이 배당금을 쓰는데 오버스탁과 또 좀 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 그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스탁은 배당금을 발행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분할은 하지 않았어요. 자, 게임스탑은 주식 분할도 할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현재 말이 나오는 게 7대1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3분의 1, 4분의 1도 나오는데 왜 7대1이 나오냐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 게임스탑 트위터에서 트윗을 뭔가 계속 라이언 코언이 뭐 난리나 뭐 게임스탑 날릴 때 7 to 1이라는 그 시간에 계속 뭐가 올라왔어요. 그 트윗에 뭔가 약간 코드를 주는 것 같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7 to 1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일단 가봐서 알겠죠. 근데 어쨌든 주식 분할을 하는데 그냥 주식을 반토막남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을 그냥 반토막남 내면 아니고 그거를 in a form of dividend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분할을 하는데 자, 주식을 배당금 같은 주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지?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주식을 배당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통 배당금을 받으면 은행 주식이나 보통 뭐 그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배당금 회사 그런 배당금을 받을 때 뭐를 받아요? 현금을 받습니다. 현금을 받는데 현금 대신 주식을 더 받는 거예요. 게임스탑에서. 자, 그거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자기가 그동안 자기네들 합성 주식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싹 다 쉐어 리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러면서 우리들은 돈 대신 또 주식을 더 받고 주식 가격은 더 올라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식 이 배당금에 관한 거는 그 이제 파이널 어프로브는 이제 보드 멤버들이 이제 할 겁니다. 파이널 보드 어프로브가 있으면 거기서 마지막에 할 거고 그게 아마 이 쉐어홀더 미팅 아까 말씀한 대로 6월 2일 날 있을 애뉴얼 미팅에서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디렉트 레지스터 쉐어에 대해서 오버스탁이 컴퓨터 쉐어를 사용해서 이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DRS에 대해서도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2022년 1월 29일 그때 이제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 그 게임스탑 파일링에서 제가 따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Direct Register Share (DRS를) 등록한 자기 이름으로 그 브로커에서 떼와서 개인들이 이건 개인들만 하는 겁니다. 개인들만 지금 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DRS를 한 그 회사에 이제 그걸 봤더니 8.9 밀리언 쉐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은 거의 10% 이 지금 게임스탑의 지분의 10%를
개인들이 DRS 한 주식이 10%나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Directly Register Share with our Transfer Agent Computer Share라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라이코인이 11.9% 있는데 거의 한 12%로 쳐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다 해파해 봤더니 한 내부자들이 한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기관이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레지스터 쉐어가 됐겠죠. 다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지금 기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 더해도 거의 자그마치 44% 정도 되고 이제 정부에서도 좀 있지만 얼마 안 되니까 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44%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개인이 DRS 아까 디렉트 레지스터 쉐어 주식만 지금 현재 1월 말 기준입니다. 그게 10%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54%가 되는 거죠. 엄청난 거거든요. 복스바겐 스퀴즈가 났을 때 2008년 그때 이제 복스바겐 스퀴즈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거였습니다. 2008년에 났고요. 이 스퀴즈가 정말 유명한데 이 독일 정부와 이 포르쉐 있죠. 포르쉐 정부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걸 좀 보고 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디렉트 레지스터 쉐어를 해서 했다고 해요.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유했던 양이 한 60%? 그래서 실제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유했던 양이 60%, 70%라고 얘기를 뉴스에서 하자마자 공매도 세력들이 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05년 때 포르쉐가 이제 복스와겐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이 지나고 포르쉐 스테이크가 30%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이제 주식 수가 이제 보유량이 30%가 됐고요. 자, 그리고 포르쉐 스테이크가 이제 30%가 나고 나서 2009년에는 1월 달에는 50%까지 났네요. 그리고 멀저가 일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어쨌든간 이때 포르쉐가 이제 스퀴즈 나기 전 때는 거의 뭐 이때가 나고 후니까 50%, 한 40%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포르쉐가 뭐 한 35, 40, 30과 50 사이에 있을 거고 한 40 정도 있다고 치면은 포르쉐만 40%, 정부가 뭐 한 3, 40% 더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아, 우리가 이만한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쇼트를 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피니트 숏 스퀴즈 이 주식이 이때 당시에 200유로였다고 합니다. 200유로 조금 넘었는데 그때까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라다 빠졌다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게임스탑과 AMC도 그렇게 한번 쫙 빠졌다가 팍 뛰었어요. 한꺼번에. 그게 지금 1000불까지 거의 1000유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배가 갑자기 확 뛴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스퀴즈가 2008년 때 났던 그런 복스바겐 스퀴즈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내부 주주가 얼마고 기관이 얼마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얼마를 보유한 거에 따라서 이 DRS 한 거를 따라서 이제 정말 이 발표를 하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힐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배당금으로 인한 그 주식 쉐어 리콜이 가능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주 큰 하여튼 거고요. 그리고 NFT 배당금에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스탑이 NFT 준비 중이죠.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스탑에 지금 잠깐 요거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게임스탑 뭐 그냥 밈 주식 아니야? 뭐 그런 뭐 쓰레기 회사에 왜 투자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게임스탑을 알아보고 저도 조사를 계속 해본 결과 이 전에 전 사장은 진짜 게임스탑 운영을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추이 예전에 그 이커머스 이제 이 추이 이분이 실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추이도 그걸 팔았습니다. 그걸 팔고 이제 게임스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커머스를 자기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전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스탑한테. 그러면서 이제 게임스탑도 이커머스를 하면서 단순히 게임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삼성이나 게이밍 회사들 있죠. 뭐 레이저나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십도 하고 게이밍에 관련된 모든 걸 팝니다. 게이밍 체어, 게이밍 의자라든지 컴퓨터, 이제는 뭐 노트북 다 팝니다. 마우스, 키보드. 저도 키보드 게임스탑에서 샀습니다. 게임스탑 캐나다에서 샀고요. 그런 식으로 팔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도 팔고 TV도 판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커머스로 계속 그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가 게임스탑을 서포트한다고 계속 거기서 뭐 사고 막 하는 거를 막 포스팅도 가끔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라이언 코엔이 들어오면서 게임스탑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변화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제 추위에서 일했으니까 이게 추위에서 2021년 때 쫙 업데이트 된 건데, 추위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 아마존에서 데려온 사람, CEO도 전에 CEO도 내쫓이고 새로운 CEO를 데려왔는데, 이제 라이언 코엔이 호주에 있는 사람인가 뉴질랜드 호주에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마존 CEO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게임스탑 CEO로 이 사람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회사도 있겠고요. 지금 NFT 팀도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팀원들이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고 한번 싹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쟁쟁한 사람들, 실력자들로 다 물갈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스탑이 단순히 전에 그냥 계속 운영하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완전 싹 바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팀원들이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자, 공매도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매도 이자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2020년대 1월 이렇게 보시면 12월 때 이렇게 보시면 쇼 인트레스트 공매도 이자율이 150%가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퍼블릭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아주 엄청나게 쳐놓은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테슬라가 숏스퀴즈 났을 때가 한 공매도 이자율이 한 10%? 그 정도 됐다고 해요. 그거에 지금 10배가 넘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간 이 멜빈 캐피털이 이제 스퀴즈가 1월 말에 나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헤지펀드는 나왔을런정 큰 공매도 세력들, 시타델, 세스쿼하나, 스테이트들은 아직 갚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 다크풀에서 주식 가격을 누리면서 공매도 이자율을 줄어든 것 같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그래도 꽤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현재 숏 인트레스트가 20% 이루고 있고,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 공매도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막 AMC, 게임스탑 이렇게 지금 제일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뽑아서 보여드렸고요. 주가가 이거는 피델리티에서도 이렇게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7%막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강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막 시장에 이렇게 5월 5일 날 마진콜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막 팔면서 그냥 좀 피바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마존, 테슬라 뭐 쭉쭉쭉 뭐 아마존이 마이너스 7% 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또 엄청나게 쭉쭉쭉 빠지는데 이렇게 큰 회사들도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마진을 준비하려고 마진콜을 이렇게 막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롱 포지션을 다 리퀴데이션 청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게임스탑이 이것도 똑같은 날짜 찍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주가가 막 계속 이렇게 빠지는, 리비안도 마이너스 20% 나고 뭐 테슬라도 마이너스 9% 나는 그런 상황에 게임스탑도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13% 났는데 개인의 매수가 이렇게 보시죠. 제일 많습니다. AMC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스탑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계속 매수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안 오르고 계속 그거를 억누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유럽에 이렇게 게임스탑을 많이 샀다는 것도 작년 1월에 막 났을 때 이제 보여줬던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사고 홀드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임스탑의 이제 최종적인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게임스탑은 NFT 시장, 이 NFT 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커넥트 가시면 이렇게 게임스탑 지갑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른 월렛도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를 쓰는데 이제 루프링도 제가 몇 번 언급해서 이제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루프링을 써서 합니다. 그래서 오픈시가 이제 지금 현재 제일 큰 NFT 시장인데, NFT 오픈시는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테스트 삼아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체결하는데 이렇게 금액들 이렇게 있죠. 근데 가스비가 엄청납니다. 예, 이게 가스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뭐 가스비만 해도 막 진짜 75불, 뭐 3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게임스탑은 레이어 2를 루프링이라는 걸 쓰면서 이 이더리움의 베이스지만 그거를 가스비를 훨씬 더 낮춰주는, 이더리움은 베이스지만 레이어 2 루프링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면 훨씬 더 가격도 가스비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100불이면은 루프링은 막 1불, 0.1센트 막 이 정도로 엄청나게 낮게 만들어서, 그렇게 낮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
NFT의 이런 활성화가 더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NFT 이 베타 준비 중인데 아주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준비를 잘 할지 그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어떤 분이 올렸는데 이제 NFT 연결을 하셔서 한번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게임스탑 이렇게 베타고요. 3D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당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예,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스탑의 최종적인 계획 그거는 단순히 이 스퀴즈를 내고 끝이 아니고 이 게임스탑의 계획은 주식 분할, 배당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탈중앙화가 있습니다. 자, 디센트럴라이즈죠. 그리고 숏 스퀴즈, aka MOS, Motherable Short Squeeze죠. 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왜 디렉트 레지스터 쉐어를 하나, 뭐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그 브로커가 그 주식을 우리가 사면은 IOU 그 어음을 주기 때문에 그 어음을 이제 자기가 이제 컴퓨터 쉐어를 사용함으로써 내 주식을 이 브로커에서 떼어오는 겁니다. 자, 브로커에서 떼고 아까 그 할머니 나오는 그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도 아까 그 브로커에서 DTC로 넘어가는 그런 클리링 하우스에서 넘어가는 하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막 이제 주가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은행들과 공매도 세력들 그리고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그 사용하는 다크풀 트레이딩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컴퓨터 쉐어 이 자기네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여기서 빠져나와서 더 이제 탈중화가 돼버린 거죠. 크립토가 돼버린 거 이제 연결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식이 컴퓨터 쉐어에 있고 자기 은행과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자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임스탑 NFT 이 월렛 이 지갑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탈중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NFT 배당금을 또 준비하지 않을까 오버스탁처럼 그게 마지막인 최종적인 쇼스 퀴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스탑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버스탁과 이 게임스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Out from Boston이라는 분이죠. 전에 올렸다가 이제 한번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한번 내렸어요. 근데 다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버스탁 CEO죠. 패트릭 라이언이라는 이분이 설명을 한번 하는 거를 좀 제가 같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nk about Amazon.com, right? They're a data provider. They're an IT provider. They're not just, buying and selling stuff on their platform. I started thinking about Amazon and I said to myself, who would make the most amount of money? It's companies like Amazon. They can go after companies like Overstock, GameStop, which is merchandising essentially, and AMC, which is a movie theater company, because Amazon wants them to buy and sell off of Prime, the videos and all that stuff. So I'm saying to myself, is there a collaboration going on between Amazon and companies that are like hedge fund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naked short selling and doing this sort of thing? 자, 그래서 이 브라이언 이분한테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한 아마존의 이 독점주의를 위하여 공매도 세력들과 합해서 이런 오버스탁 같은 그런 업체들, 그런 경쟁자 업체들을 공격한 게 아니냐, 그런 합성 주식과 그런 네기 숏셀링을 한 게 아닌가에 대해서 브라이언에게 패트릭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It's always been in the back of my mind, and the way you're talking about it, it just makes sense to me that these companies that do this, they're working in cahoots, and there's tons and tons of oversight that nobody gives a crap about, like SEC, FINRA, and I've seen so much of it. Well, they're dirty. They're dirty because they know that there's good jobs waiting for them if they go on the outside, if they go along with it. Funny you bring this up. No, in 15 years or more, 18 years of talking about this, no one's ever brought that up. So I will share with you something, Alex, that I've never shared. 자기도 지금 15년, 18년 동안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자기도 뭐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한테 얘기 안 했던 걸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 my experience, this happens just not out of the blue. There's some other company, you have some competitor who is actually working in cahoots with the funds doing this. Well, it turns out this was all Goldman and Merrill were behind what was going on in our company. And Goldman was Amazon's banker. And I did hear from a number of journalists that Bezos and who was his big John Doerr? Yeah. 일단은 뭐 이렇게
다른 설명도 하는 거지만 일단 짧게 줄여서 일단 아마존과 골드만삭스 아시죠? 골드만삭스도 이제 최근에 이 다크퍼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골드만삭스도 하여튼 그렇게 좀 더러운 그런 좀 공매도들을 막 주식들을 막 빌려주면서 돈을 엄청 법니다. 솔직히 이 골드만삭스에서 저도 이렇게 뉴스 나온 것도 봤고 했는데 사실상 투자로 버는 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벌겠어요? 공매도 세력들한테 돈 빌려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날 2022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골드만삭스가 여기서 지금 subsidiary were criminally charged by DOJ, US 미국 DOJ, Department of Justice라고 나왔죠. 지금 또 이렇게 뭔가를 또 범죄적으로 이렇게 뭔가 차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지금 이렇게 다커플 지금 트레이딩에 관한 이런 거의 3빌리언 3조가 넘는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had to pay 이런 3조 정도 되는 그런 벌금을 또 냈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더러운 짓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지금 군윤 사태 또 일어난 이유도 이런 식으로 다커플 트레이딩을 해서 이렇게 일어난 건데 이거를 분명히 금지를 시켰는데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아주 더럽죠. 어쨌든 지금 이분이 방금 언급하신 골드만삭스와 아마존에 대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또 다 했는데요. 하여튼 그거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네, 다시 또 인터뷰 보겠습니다. Had this real beef about me. Had a real beef. Whenever journalists mentioned me, Bezos would call them and scream. Some journalist gave a presentation at a conference once where he mentioned me, and Emily Bezos 막 계속 그런 시비 같은 것도 막 붙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이랑. and John Doerr went and some Business Week journalists told him about it, and they skewered him afterwards and such. So it was kind of funny because I had this whole different attitude when I got into the internet of like, we're all trying to build something terrific here. But anyway, it's kind of funny because in the middle of all the fight I was in, there were certain people involved as characters on message boards, and you could tell there were a couple of them were leaders, and they would come and set a tone. And then, pardon me, all the what I call the chogies would show up, and almost like they took their orders from that, whatever that one person on the message board said as the tone. Everyone else. One day, it was New Year's Eve in about 2006. Somebody made a mistake, and they forgot to mask where they were. And they were at the headquarters, and it was the guy leading this whole group of riffraff chogies who do nothing. But there's a couple of people who did nothing, but two people published 10,000 articles about me.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거의 10만 개의 기사를 막 썼다고 해요. 엄청난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Mistake once in a Wikipedia edit, and it turns out he was inside the DTC corporation, the corporation that I was accusing of being at the middle of everything. 그 저널리스트가 또 이렇게 알고 보니까 DTCC 앞에 보여드렸죠 영상에 DTCC와 연관된 그런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소한 그 DTCC의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막 피튀기는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His name's Gary Weiss. He made a slip once. It was all documented, and he slipped on in editing something that revealed his IP, and he was inside a corporation, which itself is like getting into Fort Knox. I've been there. You don't just wander in, so that was weird. But anyway, somebody made a mistake, and it was New Year's Eve or Christmas Eve at like midnight, and they were on these message boards leading the riffraff, and it was someone from the headquarters of Amazon. And what was also funny about that, assuming they were not in Amazon at that moment, what that meant was they were on a VPN. Yeah. And if they were on a VPN back then in 05, 06, typically it was just sort of executives of any company who got VPNs, when back in 05, 06, it was not so widely spread. That was sort of normal corporate practice. So you add all that up, it means that on New Year's Eve at 11 p.m. or something in Seattle, there was some Amazon executive who was high enough to warrant a VPN, who was on obsessing and sort of leading this attack on Overstock, and they were part of it and sort of directing it among the chogies.
So that's all been interesting to me. I never really 아마존에 꽤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지휘를 해가지고 오버스탁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이분만 알고 한 번도 이렇게 퍼블릭에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I don't think I've ever explained that publicly, but yeah, I've always suspected Amazon. It's always Amazon. It's Bezos. I was surprised at what happened with AMC because the theory is that at some point that people have to settle their trades. With Overstock, something funny happened. So the SEC in 2005 passed, due to the enormous public pressure, passed a very flimsy regulation against this stuff. It's called Reg Show, SHO. And it was as flimsy as they could make it. In fact, it drew widespread criticism and suspicion that what they had done was, in order to allow this continue, come up with the flimsiest possible rule against it. So, which is kind of a way of letting something continue, so you can't ever really stop it. Anyway, and that's Reg Show. They suspended enforcement of Reg Show twice. They have the authority. So it's a terribly flimsy rule anyway, but they have the authority to say of a company, we're not even going to protect this company's trading in this company with that flimsy rule. They did it to Overstock.com in the summer of 2019. So that they created a carve out where the rules on settlement, even the flimsiest guardrail, was let down for the trading in Overstock. And the only other time they've done that was they did it to Overstock in like 2009 or 2010. They also suspended enforcement of the rules. So it's just crazy. My point is that we dreamed for years. We knew that there were 2 or 3 times many shares of stock held out there as there were underlying shares. And when you looked at the float was actually so tiny. Yeah. It was set up to be the biggest short. It would have been the biggest short squeeze in history. They didn't, and they just never. So we kept just going to the SEC and saying, look, if you just apply the law, we're not asking for anything special, just apply the rules. And they did this. They did this. And that's because, well, it turned out that because of this, that this is allowed, at the heart of our lawsuit, what we discovered is it's responsible for 2/3 of the revenue of Goldman Sachs. 2/3 of their revenue came from the stock loan desk. 여기서 보시면은 3분의 2가 같은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주식 빌려가지고 돈 버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예. So it's enormously profitable for Goldman and the major banks, the stock loan business, and the SEC never enforced it. And actually, what's kind of funny, I came up in a blockchain. 그리고 SEC가 이제 뭐 그런 골드만삭스나 이런 다른 은행들이 그렇게 공매도 세력들에게 돈 이렇게 주식들을 이렇게 빌려주고 수익 버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뭔가 법이나 룰이 없었다고 해요. Universe, none of this could happen in a blockchain capital market. So I invented this blockchain capital market.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걸 이제 짧게 해석해드리면은 하여튼 SEC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오버스탁이 이렇게 이 사장 이 패트릭 이분이 SEC한테 많이 갔대요. 많이 가가지고 막 컴플레인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주식과에 이런 빠지는 거, 뭐 공매도 세력에 관한 거, 그리고 아까 렉쇼에 관한 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주식을 갚아야 되는 그 날짜가 이제 딱 있는데 그게 막 좀 이렇게 변동도 되고, 막 약간 좀 더 딜레이가 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컴플레인 걸었지만은 이렇게 은행들도 계속 그렇게 그런 공매도에 관련된 그런 룰도 없이 계속 주식 빌려주고 공매도들한테 오히려 주가를 내리게끔 더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 배당금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led T0. It's the first blockchain capital market, and we started moving our issuing stock there and moved trade. The SEC came after for us. In other words, no matter, they are on the side, it's like some southern town where the sheriff's on the side of the drug dealers and on giving them protection. And the drug dealers are in your neighborhood and you call the sheriff for help, he won't help. And then if you go and try to do anything, like you try to put, a fence around your house or something, the sheriff comes and knocks it down because he's really working for the drug. Yeah. It's so corrupt. So that really got me into
this whole subject of corruption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s when I became aware and started forming my theories about that. The SEC, since I got public in some other issues last December 15th, the DOJ and the SEC launched an investigation on me for how I left Overstock 2 years ago. So they want to get me in trouble for leaving Overstock. And they're going and saying that the system I created.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토크나이즈 그 디지털 그런 배당금 관련된 거 그런 디지털 토큰에 관해서 이제 만들고 나서 2년 뒤에 나갔는데 SEC와 이제 DOJ,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가 이분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사기성 있지 않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반대로 그 공매도 세력들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좀 더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간 이 사람은 진짜 자기 회사,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와 그 공매도 세력들과의 싸움을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The thing about blockchain is there's none of this loosey-goosiness. There is just like a token. You know, when I sell you a Bitcoin, you're getting my Bitcoin, and I'm, you know, and that's if my Bitcoin moves to your wallet. Well, we could build a stock market just like that, and the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정말 똑똑하시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팔면은 너는 비트코인이 받는 거고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현실적이고 쉽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T+2, 뭐 T+ 이런 세틀먼트가 있기 때문에 T+35 이런 FTD도 생기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에게 좀 더 이 세틀먼트가 비트코인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주식시장에는 이 세틀먼트 데이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날짜가 막 이틀 막 며칠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잘 이용해서 그 주가를 조종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바로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사람들이 그만큼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코인 시장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시장도 비트코인처럼 그런 크립토 시장처럼 아주 트랜스퍼런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내가 너한테 팔면 너는 그 코인을 얻고 또 코인을 이렇게 그리고 그게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the coins would represent shares of stock. So you could use the technology of blockchain, of crypto. 그래서 이제 이 크립토의 그 기술, 테크놀로지를 이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연결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pply it and build a version of Wall Street that no one could cheat. I thought this was great. 그래서 이제 그 크립토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월가에서 그거를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이 월가에 이거를 입히면 어떨까, 어플라이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걸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공매도 세력은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나 그런 월가의 그 모든 간에 그런 거를 속일 수가 없다, 치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I thought the SEC would love this. I thought a bunch of people loved it, but 이걸 이제 SEC한테 얘기해서 이제 SEC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거 해요. you know, the crooked sheriffs don't want that to happen. All the crooks don't want that to happen, and so. 그래서 그런 부정직한 그런 크룩트 이제 아주 다 삐뚤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So it met enormous resistance. And now I don't know if I'm still under investigation or not. I don't pay any attention. I mean, I've gotten so many investigations against me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I started fighting the system. I don't even know if I'm under investigation anymore or not, but 이분 재밌네요. 그래서 자기가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 돼 있고 이렇게 그런 법적인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또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그냥 이제는 장난식으로 말씀하네요. But they were looking at me saying that creating this blockchain market and moving Overstock into it was an attempt to manipulate the market.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오버스탁에 적용하는 그런 게 약간 그 시장을 좀 조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 이 오버스탁 안에 이
오버스탁이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만 보고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껴있고 공매도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네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모르고 그냥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수, 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ich is funny because what the blockchain does is it takes out all that slop, all that naked short selling. Why that's so funny is for decades, the SEC has been saying, oh, naked short selling doesn't affect the price of the underlying stock. Short selling doesn't, no short selling does. It's just like making a bet in a horse race. It doesn't affect the horse. The short selling, all this stuff doesn't affect the underlying stock. So, okay, I invented a system, myself and some colleagues, a blockchain version of the capital market where none of this craziness can happen anyway. And they say that's manipulative. I mean, it's so upside down. It's no, they say that if you eliminate this, if you make it impossible for people to do that, that will manipulate the stock up. To which I say, wait a second, you're the guys who've been saying for decades that this stuff doesn't affect the price. So why is it that if we move it, that's going to affect the price? You can't have it both ways, SEC. You can't have it both ways, DOJ. I got all the SEC statements saying how none of this stuff actually affects the underlying price.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 SEC와 DOJ들한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SEC야 뭐 DOJ야 이 블록체인이 사기가 아니다. 왜냐면 블록체인은 바로바로 사면은 바로바로 가격에 올라간다. T 플러스 0다. T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뭐 이틀이나 기다려가지고 그 세틀먼트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가 그 가격에 바로 사면 그 가격에 바로 측정이 된다. 그 기술을 갖고 오는 게 뭐가 이게 사기고 뭐가 죄가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시장에서 그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And I've actually heard okay things that I hear he's smart and I hear he's not corrupt is what I've heard about Gensler. 자, 이거는 뭐 저도 궁금한 건 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SEC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SEC의 이제 총 책임자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한번 이분이 알고 있는 거를 한번 언급하는 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은 게리 겐슬러가 이제 콜업되지 않았다,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시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거죠. They do understand that all the slop in the trading is what really generates the profit. And they hate blockchain because it takes the slop out. Although I understood Gary Gensler is open to blockchain. Everyone's afraid of it because they know it's going to totally shift the profit. 그래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런 부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러피한 사람들 그냥 약간 이런 주식시장을 부패한 주식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패한 시장에 그런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게리 겐슬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서포트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많은 이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바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그런 사기 같은 거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또 T 플러스 0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네들이 그동안 막 어떤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던 그런 짓을 또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블록체인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들어오는 것을 좀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패트릭 이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정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5년, 18년 동안 계속 이 오버스탁과 운영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들과 전쟁을 하고 싸우면서 결국 끝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서 블록체인의 그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배당을 냈고 숏 커버링을 하게끔 만든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스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크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크고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알아봤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을 좀 이런 그동안 이런 배당금이라든지 그리고 숏스퀴즈를 어떻게 배당금으로 냈었는지 그런 거에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배당금을 통한 주식 분할 첫 번째로 지금 게임스탑은 오버스탁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게임스탑도 지금 현재 오버스탁처럼 지금 배당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또 배당금이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더 뽑아서 주식 분할이 있고요. 오버스탁은 주식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식 분할을 하면서 좀 더 가격이 주가가 좀 더 싸게끔, 그리고 주가를 싸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그런 주식 수도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NFT 시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또 NFT Direct Register Share, 아까 말씀드린 DRS 하신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거기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배당금의 그런 오버스탁과 같이 그런 디지털 배당금 그런 탈중화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배당금, NFT 배당금이 뭔가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또 한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쇼스 퀴즈가 한 번이 아닌 뭐 한 여러 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 오늘 좀 이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가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2일 이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때 어떤 발표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고 상황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러면 다음에 라이브 방송이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